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20만 명이 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는데요.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게 번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제주공항. 명절을 가족들과 보내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귀경객과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고향에 어렵게 내려온 귀경객들은 코로나19로 예전 같지 않은 명절 분위기가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사람들 많이 와서 어르신들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오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20만 4천여 명. 설 연휴 마지막 날 관광객과 귀성객 4만 9천여 명이 제주 공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제 발생한 확진자는 122명으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4명이 발생해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으면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25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73명으로 늘었습니다. 2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나 귀성객이 다녀갔고 그중에는 무증상 경증 환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과 접촉한 도민들에게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늘부터는 60세 이상과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확인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고 진료 체계를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가 11년 전부터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버려져 있어서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탑동 해병공연장 부근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대여소. 휴대전화 인증을 받으면 빌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부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표시창이 낡아 어떤 숫자를 누르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증번호를 입력해도 자전거를 쓰기는 불가능. 거치대에서 자전거가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볼 수 있지만 도심에 있는 다른 자전거 대여소는 아예 자전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비가림 시설까지 해놓았지만 이곳에는 부서진 의자와 종이박스만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은 더 돼. 근데 제가 여기 한 달 좀만 이거. 아, 그냥 이 상태예요. 그냥 계속 이 상태였어요? 네. 아, 현재 11곳의 자전거 대여소에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는 고작 44대. 그마저도 대부분 녹슬고 낡은 데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사업이 시작되던 11년 전 구입한 자전거를 그대로 쓰고 있고 바퀴에 공기를 주입할 장치나 헬멧도 대부분 사라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10년 되니까 업체도 지금 현재 육지에 있는 업체가 그때그때 와서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부품도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11년째 매년 6, 7천만 원을 들여 시범 사업만 실시하는 꼴인 공공자전거 사업. 여기에다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에만 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방송사 사극 드라마에서 조선시대 궁중의 모습이 많이들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왕실을 장식했던 궁중의 꽃채화를 고스란히 재현한 궁중꽃박물관이 양산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궁중체화의 매력과 그 숨은 가치를 부산 MBC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겨울에도 운치를 더해주는 정원과 국가무형문화재 장인들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든 웅장한 궁궐 한옥 건물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어 내부로 발길을 옮기면 시간은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1887년 1월 고종 24년 아침 조선의 마지막 대왕 대비이자 고종의 할머니인 신정왕후 조씨의 팔순을 맞아 손자인 고종이 마련한 축하잔치의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됐습니다. 당시 왕실 최고의 어른이자 가장 장수한 왕후의 팔순인 만큼 많은 인원과 물자가 동원된 최고의 잔치였지만 유독 행사장의 꽃만큼은 생화가 아닌 가화, 채화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에는 왕실에서부터 물자를 아끼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생명을 존중하고 왕실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풀 한 폭에도 생명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화가 아닌 가화, 채화를 씀으로써 조선 왕조의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이날 행사에는 비단과 모시, 밀랍 등 천연 재료로 만든 2만 개가 넘는 채화가 사용됐는데 채화 한 송이를 피우는데 몇 달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궁중채화에는 마치 살아있는 꽃을 눈앞에서 보는 듯 사실감이 넘쳐나고 실제로 제작 과정에는 밀랍의 냄새를 맡고 나비와 벌이 날아들기도 합니다. 모든 채화의 제작 과정과 전시는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 왕조 의궤라는 우리 조상들의 우수한 기록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의궤에 의해서 그게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조상들이 상세하게 거기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 서술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 박물관의 숨은 보석은 지하 1층에 마련된 설중남매. 사방에 내리는 눈 속에서 홀로 고고히 피어있는 매화를 보고 조선 최고의 문장가 이덕무가 적은 윤회 몇십 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황수로 박사가 재현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한국궁중꽃박물관을 코로나 시기에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국내 안심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액체화물 취급량이 가장 많은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26대와 맞먹는 대용량포의 성능이 대형 화재 현장에서 처음으로 검증됐습니다. 울산 MBC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뼈대만 남긴 채 내려앉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붉은 화염이 보이는 지점으로 대용량포에서 나온 굵은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뿌려집니다. 나일론 원료와 섬유 소재를 취급하는 화학물질 저장고나 다름없어 화재 현장에는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큰 불길을 잡는 데만 꼬박 19시간이 걸렸는데 대용량포가 쓰이지 않았다면 완진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대용량포는 지름 30cm의 원형 배관에 강한 압력을 가해 1분에 최대 7만 5천 리터, 110m 떨어진 곳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첨단 소방장비입니다. 바닷물이나 강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호스 길이만 2.5km에 달하는데 마침 불이 난 공장 안에는 6천만 리터의 물을 가둬놓은 저수원이 있어 대용량포의 성능이 100% 발휘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방 차량으로 화재 진압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7만 5천 LPM의 물을 이제 분당 방사를 하려면 물이 상당히 많아야 되잖아요. 마침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지난 2018년 고양 저유소 원유탱크 화재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액체 화물 취급량이 가장 많은 울산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당 170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운용 인력 부담 등을 고려해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용량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오늘 제주 지방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7도, 서귀포시 10도 등 6도에서 10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산지에는 최대 10cm, 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다며 중산간도로와 산간도로를 이용할 경우 월동장구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 들불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는 지난해 열린 전국 축제 가운데 28개가 선정됐습니다. 제주 들불축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드라이브인 관람 사전 예약제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개장한 하영올레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선정한 올해 제주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영올레는 서귀포시 원도심에 흩어져 있는 공원과 특화거리, 전통시장과 자연경관 등을 연결한 23km 길이 3개 코스로 구성된 도보 여행 상품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하영올레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서귀포시는 야간 조명과 이정표 등을 보완해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의 전기차 보급과 확산 정책이 지역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 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제주의 전기차 보급 정책 부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과 확산 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분석과 효과 검증을 비롯해 내연차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시행한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특수 시책의 효과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빈병 보증금 환불제로 수거한 빈병은 재작년보다 32% 늘었고 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제는 52%,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 배출제는 180% 늘었습니다. 또 폐농약 안심 처리는 재작년보다 60%, 아이스팩 재사용도 117% 늘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1,600여 건을 정비해 7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에는 자동차 전문 정비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 2명이 배치돼 소방 차량과 장비를 24시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정보화 사업에 468억 원을 투자합니다. 제주도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연동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에 30억 원을 비롯해 개방형 충전기 운영관리 15억 원,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사업 2억 원 등 4개 분야 139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위성영상 활용 재해 재난 피해 규모 추정 시스템 구축 등 18개 사업에 1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